우리가 사회적 타락의 길을 얼마나 멀리까지 걸어왔는지, 그것이 영국의 기득권층이든 정치계든 아니면 영국 사회 전반이든 말입니다. 뭐라고 부르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든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을 보면 그 모든 것이 보이고 이해되고 진단될 수 있으며 바라건대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 두 명의 멋진 무슬림 주차 단속원들을 한번 보시죠. 이들은 헤르보 시의회에서 주차 단속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기관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입니다. 이들은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만함이 있고 오만함이 있으며 폭력에 대한 위협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를 분석해보겠지만 먼저 이 영상을 보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때 뭘 하려던 건가요? 제가 하려는 걸 말하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 아니야, 끝났어. 무슨 뜻이야? 내 일에 끼어들지 마. 잘 들어. 너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잖아. 너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나한테 그렇게 부르지 마. 네가 뭘 하고 있는지 알지? 지금 내 정신을 흔들려고 하는 거잖아. 난 네 돈에 손대지 않았어. 너 지금 뛰고 있잖아. 지금 골목으로 와. 내가 갈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이건 100% DEI 채용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주차 문제 같은 게 있는 거지. 아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마도 정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주차 딱지를 끊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그게 뭐든 간에 그건 분쟁이야. 그리고 저 사람 좀 봐. 말투도 봐. 네가 내 돈을 가로채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 뭐야, 마치 자기 사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건 네 돈이 아니야. 이 돈은 시청으로 가는 거라고. 저 말투 좀 들어봐. 그리고 미안하지만 저 사람이 말하는 억양이나 방식이 정말 비전문적이야. 토마, 나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야. 당장 뛰어와. 지금 합의 골목으로 와. 우리가 본때를 보여줄 거야, 브로. 우리가 본때를 보여줄 거라고, 브로. 네가 우리 돈에 끼어들려고 하니까 더 이상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게 해줄 거야. 그리고 브로, 내가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아? 지금 여기로 와. 여기로 와. 내가 왜 거기로 가야 하지? 내가 왜 거기로 가야 하지? 내가 제복 안 입었을 때 너 완전히 때려 눕힐 거야. 네 이빨 다 뽑아버릴 거라고. 알겠어? 내가 한 방만 날리면 네 이빨 다 뽑아버릴 거야. 우리한텐 사람들이 있어.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네. 지금 건너와 내 돈 건드리려 하잖아. 해보려는 거지. 본때를 보여줄게. 와, 아니면 네 일해. 경찰이 곧 와서 널 박살낼 거야. 명심해. 그래서 그는 먼저 골목길에서 만나자며 거기서 그의 일을 부셔버리겠다고 해. 그는 그를 두들겨 패려고 해. 다시 말하지만 이 남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는 전문적인 위치에서 행동하고 있고 자신의 조직을 배표하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이 너무나도 옳다고 믿어서 경찰을 부르면 경찰도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해. 그게 그의 생각이야. 그 오만함과 자만심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러니까 이중적인 경찰 대응이라는 개념은 토박이 영국인들의 불만이나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거라는 거지. 그들도 자신 있게 경찰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고 있어.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어두운 골목에서 누군가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그들은 경찰이 곧 올 걸 알고 있고 백인이나 투박이 영국인이 내가 맞았다고 해도 경찰이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다는 것도 안다. 이건 단순히 토박인들만의 불만이 아니야. 이 사람들도 정말로 그걸 믿고 있어. 그래서 나는 영국 사회 전체가 단순히 점진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진단하는 거야. 완전히 자유낙하 상태에 있는 거지. 왜 경찰이 나를 이렇게 망쳐놓겠어? 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 우리가 저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거든. 너 그거 몰랐지? 그러니까 길을 건너와. 지금 우리가 너한테 본때를 보여줄 거야. 알았지? 좋아. 그럼 나도 질문 하나 해도 돼? 야, 내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절대 못 참아. 알겠지? 내가 네가 페인트 칠하고 인테리어 할 때 가서 네 돈 버는 거 방해하냐? 한심한 놈아? 알았어, 좋아. 오케이, 나도 물어볼게. 내가 네 일에 쳐들어가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겠냐? 내가 네 온몸에 페인트 다 묻혀버릴 거야. 야, 어쨌든 제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든 그건 적절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남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계정을 쓰고 있고 너 어떻게 할 거야? 이건 정체를 알 수 없는 계정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무슬림 공동체의 반발이 걱정돼서 익명 계정을 만든 거지. 그래서 그는 온라인에 가서 이 영상을 익명으로 올렸어. 조회수가 250만이나 됐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분위기를 못 읽는 거야? 현실을 모르는 거야?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걸 못 보는 거야? 우리는 이걸 오래 기다렸고 나도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어 자랑스러워. 하지만 저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 오만한 거지. 그들의 오만함은 바보 같고 미친 수준이야. 예전에는 우위에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위에 있지 않아. 매일 잉글랜드 어딘가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어제도 시위가 많았어. 그 부분은 따로 영상으로 다룰게. 영국 전역에서 많은 시위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써. 어쨌든 좋은 소식은 그가 헤로우 구청을 태그했고 메트로폴리탄 경찰도 태그했다는 거야. 메트로폴리탄 경찰도 자기들의 명예를 지켜야 하니까. 아니, 우리는 공정하다며 편을 들지 않는다지만 모두 그들이 편을 든다는 걸 알아. 특히 헨리 노크스 살인사건 이후에는 더 그렇지. 다들 알고 있어. 내가 더 증거를 보여줄게. 런던 헤로우 자치구에서 BM을 보내달라. 팀에 알렸다고 답변이 왔어. 그리고 나중에는 메트로폴리탄 경찰도 끼어들어서 저희에게 DM을 보내주세요 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 편을 들고 싶지 않았던 거지.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하냐는 거야. 이게 뭐야? 오만함과 자만심이 정말 멍청한 결정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알지만, 하지만 내가 스키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내 진짜 정체, 내 외모를 숨기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고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 사람들은 너무 멍청하거나 아니면 너무 오만해.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어. 그렇긴 해. 이 시점에서는 상관없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촬영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서 범죄적인 협박까지 하고 있어. 그들은 체포되어야 하지만 들리는 말로는 해고당했다고 해. 하지만 나는 이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싶었고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들은 훨씬 더 큰 문제의 증상일 뿐이고 그 문제는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어. 이제는 더 이상 무시되어서는 안 돼. 이것 좀 봐. 로렌스 폭스. 잘 알려진 애국자야.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지. 그의 아내는 피부색이 짙어. 내가 알기로 그는 시민적 민족주의자야. 그는 이것을 비판하고 있어. 알렉스 암스트롱, GB 뉴스 기자인데 그는 모두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어. 그 외에는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지. 모두 떠나야 한다고 했어. 그는 벨파스트에서 있었던 참수시도 사건 이후에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오웬 존스라는 각성한 미치거니가 이 말에 반응했어. 그는 알렉스 암스트롱이 완전히 옳다고 말했지. 나도 똑같이 말했어. 왜 그가 이 트윗을 삭제했는지 모르겠어. 자, 이제 돌려 말할 필요 없어요. 이 무슬림을 봐요. 저 이 사람 알아요. 개인적으로는 아니고 소셜미디어에서 봤어요. 이것 좀 봐요. 똑같은 행동이에요. 로렌스, 이제 온라인 농담이 아니에요. 한마디만 더 해봐요. 내 신함을 모욕해봐요.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네 인생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봐. 뭐? 네가 그 사람을 찌를 거야? 불구로 만들 거야? 그 사람을 죽일 거야? 직장을 빼앗을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내 신앙을 모욕하겠다는 거야? 언제부터 서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이든 비판하는 걸 두려워하게 된 게 정상처럼 됐지? 언제부터 그게 용인되기 시작했지? 기억해. 우리는 진단하고 있어. 왜 서구 사회, 그리고 이 경우에는 영국 사회가 단순히 쇠퇴하는 게 아니라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지 탐구하고 있지. 이건 꼭 기억해야 해. 이 사회는 우리에게 스코틀랜드 야드, 관습법, 의회 민주주의를 준 사회야. 많은 미국인들이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은 정말 최고의 국가들이야. 하지만 이 나라들은 영국의 전통과 제도 위에 세워졌지. 그게 참 아프게 느껴져. 이 사회가 이런 걸 참아내고 있다는 걸 보는 게 참 아프다. 이런 걸 참아내고 있다는 게 말이야. 좋아, 다시 그 사람 얘기로 돌아가 볼게. 할렐루야.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부르잖아. 맞지? 잘 모르겠어. 할렐루야, 루. 그래서 그가 그 사람을 놀리는 거야. 이것 봐. 이 영상은 22만 3천 명이 봤는데 좋아요는 12개밖에 안 받고 댓글은 615개가 달렸어. 그게 그가 놀림받는 명확한 증거야. 무슬림들은 언제쯤 사란제 자기 종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이 비판받게 된다는 걸 이해해야 할까? 그리고 대부분의 댓글은 보여줄 수도 없어. 사람들은 이슬람을 완전히 조롱하고 있고 무슬림들이 말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완전히 깎아내리고 있어. 그리고 그들은 마치 그 작가가 이 주제에 대한 보편적인 권위자인 것처럼 계속 인용하고 있어. 그는 조롱당하고 두들겨 맞고 망가지고 망신당하고 있어.
아무도 크리슈나를 놀리지 않아. 왜 그런지 알아? 힌두교도들은 사람들에게 우리 신성한 인물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야. 힌두교는 신성한 소라는 말을 만들어낸 문화를 대표하지. 신성한 소. 미안.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돼. 우리는 소를 조롱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왜냐하면 힌두교도들은 소를 신성한 동물 혹은 경우에 따라 신성한 신으로 여기기 때문이야.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왜 우리는 무함마드를 묘사할 때 계속 피라는 단어를 쓸까? 바로 이것 때문이야. 더군다나 어쩌다 보니 지난 20년 동안 이슬람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 용인되기 시작했어. 왜일까? 바로 이 사람들 때문이야. 버밍엄 시인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버밍엄 씨는 무함마드 예언자 불경을 용납하지 않는다. 당신 행동엔 결과와 파장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예언자의 명예를 지켜야 하며 그를 위해 목숨까지 걸 것이다. 루시 코넬리. 다른 사람 동안 감옥에 갔고 다른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적은 일로 훨씬 더 긴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매우 분명한 요점을 말했다. 파키스탄도 아니고 방글라데시도 아니고 이슬람 국가도 아닌 곳에서라도 당신이 우리의 종교나 예언자를 모욕한다면 우리는 그의 명예를 목숨 걸고 지키도록 훈련받았다. 그건 명백한 폭력 선동이다.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수백만 명이 봤고 매트 경찰이나 버밍엄 경찰도 분명 봤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고 정치적 해결책이 필요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약 15년 전 것이다. 한번 보시라. 이것은 공개적으로 전복을 선동하는 것이다. 영국 민주주의를 그것에 대한 공개적인 촉구입니다. 이것은 그 땅의 원주민들에게 공개적인 두발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체포되어 구금되고 그에 맞는 처우를 받았다면 영국 사법제도는 루시 코널리와 같이 무해한 트윗을 올렸다는 이유로 체포된 수많은 원주민들을 대하는 것처럼 원주민들을 대합니다. 사실 이런 행동이 영국의 기준에 더 부합하는 것이죠. 서구에서는 종교나 신, 예언자, 신성시되는 것을 비판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일을 용인하고 무슬림들은 왜 자신들이 이렇게 하고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왜 그 두 멍청이는 카메라 앞에서 그런 말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민간 인프라, 사회 질서, 제도들이 쇠퇴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그들은 조용히 이런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슬람에 대해 질문했다는 이유로 자원봉사자를 해고한 경찰은 DEI에 순경 46명의 연봉을 썼습니다. DEI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대해야 한다고 했죠. 조심해야 해요. 알겠죠? 그들의 신앙체계를 모욕하거나 그들의 문화를 모욕하거나 이런저런 행동을 하면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바로 DEI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이런 식으로 영국의 전통과 규범을 오염시키고 약화시켜 왔어요. 이것 좀 보세요. 더 심한 걸 보여드릴게요. 그들은 우리 코앞에서 대놓고 하지만 어떻게든 비밀스럽게 이런 일을 하려고 했어요. 사우스 웨일스 경찰은 이슬람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는다고 느껴지는 발언을 기록하라고 경찰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들 누구죠? 이슬람 학자들인가요? 이 사람들이 철학이나 역사학자들인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치학자들인가요? 아니요. 그들은 원주민들을 억압하려 했어요. 그들은 비판을 막으려 했죠. 죄송합니다. 그들은 정의되지도 않은 완전히 임의적인 규칙과 원칙을 통해 사람들이 이슬람을 비판하지 못하게 막으려 했습니다. 이에 대한 공식 서한도 있습니다. 이것이 첨부된 공식 서한입니다. 그 일은 6월 6일에 있었고 다행히 몇몇이 이를 알아챘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지만 저는 아니에요. 사실 저도 영상을 만들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냥 철회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 아이디어를 폐기했습니다. 이 여성분의 말을 들어보세요. 사우스웨일스 경찰이 방금 이슬람 신성모독법을 몰래 도입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경찰관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부적절한 비판이라고 느껴지는 것을 기록하라고 지시했어요.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개별 경찰관들이 한 특정 종교에 대해 사람들이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없는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에요. 이것은 이중잣대식 치안의 한 예이며 법적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결코 아무런 결과도 없는 일이 아니에요. 잘못된 말을 했다고 간주되는 사람은 누구나 이름에 불이익이 남게 돼요. 그리고 그 기록은 앞으로 취업 심사에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평등감시기구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자유언론연합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죠. 이제 그 경찰 조직은 이 지침을 잠정 중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영국이나 호주의 자유언론연합에서 일하지는 않지만 호주 지부의 회원이에요.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국 자유언론연합의 회원인 몇몇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직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소셜미디어 댓글 때문에 해고당했어요.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각성주의자들은 그렇게 행동하죠. 그들은 당신을 쫓아다니며 인생을 망치려고 해요. 이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유언론연합의 회원이었고 그 단체가 그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네, 맞아요. 영국 자유언론연합입니다. 그들은 사우스웨일스 경찰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폐기하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은 우리가 가치관을 타협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표현의 자유와 같은 근본적인 가치를 건드릴 때 저 역시 오늘날까지도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가치를 이해해왔지만 여전히 그 의미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서구 문명을 다른 선진 문명들과 구분짓는 요소가 바로 표현의 자유라고 말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 나라들은 돈이 아주 많습니다. 일본은 법과 질서가 더 잘 유지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구보다 다문화주의를 더 잘 실천합니다. 무례하게 굴거나 야만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그곳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근본 가치관에 탈파하지 않으며 그 가치관엔 표현의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분쟁이 일어난 직후 아랍에미리트는 만약 도심에 드론이나 미사일이 떨어지는 영상을 올리면 추방하고 체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물러섰습니다. 두바이를 삶의 타전으로 삼았던 많은 서양 관광객들은 그제서야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고 그들은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성장인데 저는 우리가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해 후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훈계할 입장이 아닙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그냥 한번 보세요. 매일 사람들이 칼에 찔리고 강간당하고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BBC조차도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에 대해 따로 영상을 만들 생각입니다. 제 요점은 우리의 가치관을 타협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조정이나 실험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15년 동안 이 워크 시대에 그렇게 해왔지만 새로운 가치관을 도입한 직접적인 부정적 결과를 목격했습니다. 예를 들어 DEI 같은 것들. 우리는 N단어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으니 상처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에 관한 것이고 구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논리라면 우리는 누군가의 신앙, 즉 하나의 사상을 공격함으로써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요. N단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게 범죄화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아야 하며 범죄화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서구 사회의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서구 문명은 이전 어느 문명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문명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며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구는 우리를 달까지 이끌었습니다. 서구는 우리에게 인공지능을 주었고 산업혁명 이후에 최근 3번 또는 4번의 혁명도 모두 서구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과 같은 다른 문명들도 매우 빠르게 서구를 따라잡았고 그들만의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또한 자신들만의 규범과 근본적인 가치에 충실해왔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문명으로 남고 싶고 그 위대함을 유지하고 싶다면 여러분을 가장 위대한 문명으로 만든 바로
바로 그 근본적인 가치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예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신성 모독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알다시피 여러분이 조금 더 강하게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신성 모독을 지지합니다. 저는 종교를 비판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서양인들도 비록 그들이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이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신의 세계관에 대한 공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하지만 바로 이 개념, 이 자유, 이 권리가 서구 문명을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문명으로 만들었습니다.